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예제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나눠드린 예제 파일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그려볼게요. 자, 라인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명령어 라인, 단축키는 L 스페이스바. 자, 첫 번째 점 지정해서 여러분들 요 화면에서 원하시는 지점에다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 오른쪽으로 먼저 갈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가 않죠? 그러면 위에서 F8번 눌러서 직교 모드 켜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로가 60이네요. 그러면 60 스페이스바. 그 다음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마우스 커서 위로 올려놓고 자, 높이 50 그러면 50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이번에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마우스 커서 왼쪽으로 두고서 폭 60 스페이스바. 자, 마지막은 끝에 가셔서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작업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옵션이 조금 다르면은 작업하는데 똑같이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옵션부터 한번 맞춰 놓고 가겠습니다. 단축키는 OS 해서 오스냅 메뉴 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스냅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점, 중간점, 그리고 자, 노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중앙점, 연장, 그리고 교차점 이렇게 6개를 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다시 끝점, 중간점, 중앙점, 연장, 교차점. 자, 이렇게 6개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좀 작업을 하는데 더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옆에 있는 예제 만들어 볼게요. 다시 L 스페이스바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 오른쪽 길이값 70 스페이스바. 자, 다음에 위로 마우스 커서 올리고 70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도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각도의 길이값이 지금 10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길이값 10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각도는 오른쪽 뾰족한 괄호이죠? 그러면 Shift 쉼표 눌러주시면 자, 옆에 저 각도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각도가 지금 60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CAD에서 각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 기준점에서 3시 방향이 0도다. 그리고 지금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60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값은요.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다 라고 했죠. 그러면 자,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면 90도에다가 60도를 더하니까 자, 마이너스 150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플러스 값을 입력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360도에서 150도를 뺀 210도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 각도 입력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각도 210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하면은 자, 이렇게 그려지죠? 이 상태에서 끝점 그냥 찍어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하면은 요것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자, 왼쪽 하단에 있는 삼각형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라인 L 스페이스바. 첫 번째 점 클릭하고요. 오른쪽으로 80 스페이스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도와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길이값 80 입력하고요. 자, Shift 쉼표를 누르셔도 되지만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각도가 60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60이라는 건 또 이 선 안에가 60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린 항상 이 기준점에서 3시 방향이 0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바퀴 돌면 18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180에서 60을 빼면, 자, 이 각도는 120도가 돼서, 그죠? 이렇게 이 각도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0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각도 120 스페이스바. 자, 이러면 그려졌네요. 그 다음에 자, 어차피 얘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알아서 정삼각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각도 연습해 볼 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각도가 6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60, 얘도 120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기준점에서 3시 방향이 0도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 이 각도는 그러면 몇 도냐 라는 거죠. 자, 우리 옛날 초등학교 수학 시간으로 가서 자, 이 지금 기준점에서 아래에서 수평을 그었을 때 이 각도선은 120도예요. 그러면 얘를 연장시킵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120도가 되죠. 여기서 이번엔 수평의 연장선을 그으면 자, 얘는 말 그대로 또 6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이 각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60이에요. 그러면 우리 맞은편 각도도 6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각도는 저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120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편은요. 240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기준점에서 3시 방향이 0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길이값 80 입력하고 탭 누른 다음에 얼마나 했어요? 120도인데 자,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20 스페이스바 해주면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마무리할 때는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예제 볼게요. 다시 라인 L 스페이스바 첫 번째 점 클릭 오른쪽으로 40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번에 길이값 30이고 각도 내경이 120도면 맞은편의 외경은 180 빼기 120이니까 60도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30 그리고 탭 누른 다음에 60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번에 위로 올려놓고 30 스페이스바. 자, 왼쪽으로 마우스 커서 두고 40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길이값 30인데 자,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저 수평에서부터의 각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길이값 30 입력하고 탭 누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20 스페이스바 누르고 아래쪽으로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44도네요, 내경이. 그러면 길이 60 입력하고 탭
각도 180에서 144도 빼면 되겠죠? 그러면 36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길이는 40인데 자 저기가 또 84도래요. 그러면 자 헷갈리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 방향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방향이 0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여기가 84도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144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각도값 연장 시켜주면은 자 이쪽이 이 수평선까지 있으면 여기가 144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쪽은 36도가 되죠. 그러면 자 이 84도에서 36도 왜냐면 여기에 맞은편도 36도일 테니까 그죠? 그러면 84도에서 36도 빼주면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48도가 되겠네요. 여기는 그죠? 자 그러면은 48도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가 그러면 180 우리는 여기 3시 방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180도에서 48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자 132도네요. 그러면 132도 입력해 봅시다. 라인 이 상태에서 길이값 40 입력하고요. 탭 하고서 132 스페이스바 하면은 됐네요. 그죠? 다음에 왼쪽으로 마우스 움직이고 30 스페이스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내경이 120도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마우스 커서 옆에 보시면 지금 각 점선으로 각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위에 180도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직교 모드를 켜놨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마우스 커서를 한 번 더 돌려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둬보세요. 그러면 지금 마우스의 이 점선이 어떻게 해요? 여기 3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마우스 커서를 여러분들이 댔을 때 이 점선의 지금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기준점에서 3시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점선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바퀴 돌았으니까 180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120도를 만들려고 해요. 이 상태로.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이너스 120 입력하면은 이 각도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방향 모양을 잘 보라고 한 게 뭐냐면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아래로 내려 볼게요. 아래로.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이 점선의 방향이 어때요?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부분. 그래서 각도를 마우스 커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저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야 될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을 입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보시면 점선이 이렇게 생겼죠. 저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때에는 시계 방향도 플러스 값으로 입력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신 다음에 얘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시계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보이는
형태, 이 보이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위로 올리니까 어때요? 점선이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생겼죠? 이 상태에서 제가 길이값 30에 그 다음에 각도값 마이너스 120 스페이스바 하면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놓고서 자,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20.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점선이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처럼 제가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120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길이값 30 탭 마이너스 120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아까 시계 방향이 플러스였었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입력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우스 커서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3시 방향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우스 커서가 위쪽에 있으면 자,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우스 커서가 여기 아래에 있어요. 이 수평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 플러스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우스 커서를 보고 그리고 이 점선 경로를 보고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가 플러스 값을 입력할지 마이너스 값을 입력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은 분명히 나는 3시 방향 기준으로 해서 입력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저 플러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마우스 커서와 요 점선의 방향, 점선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자, 마우스 커서 아래로 내리니까 지금 점선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길이값 40 탭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 플러스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를 아래쪽으로 내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120 스페이스바 하니까 어때요? 아주 잘 되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 방향과 이 점선 경로를 봐라. 이 점선 경로의 모양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또 각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무조건 이 기준점에서 수평을 그립니다. 각도는 항상 수평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얘는 120도예요. 그러면 위에 수평 했을 때 이 반대편은 60도가 되겠죠? 자, 이 각도의 연장선을 그으면 평행하게 60, 60 얘는 1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각도선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가 60이래요. 그러면 답 나왔죠? 자, 60 더하기 60이니까 120이겠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도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또 길이값 50 다음 탭 자, 지금 보면 마우스 커서 제가 위로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120도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래로 내렸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라서 요 점선 달라진다라는 거. 이 상태에서 저는 그냥 마우스 커서 위로 올려놓고 120 스페이스바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 끝점 클릭 스페이스바 해주면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각형과 사각형 연습해 볼게요. 자, 다각형에 보니까 지금 왼쪽은 육각형이고요. 오른쪽은 12각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 육각형은 내접하는 도형이고요. 그죠? 원의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12각형은 외접하는 도형이네요. 그죠? 왜냐면 원이 도형보다 안쪽에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상태에서 외접원과 내접원이다. 그리고 도형들의 반지름 표시되어 있죠. 자,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그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다각형 단축키는 POL 스페이스바. 그래서 폴리곤의 약자죠. 그 다음, 자, 다중선의 폭 또는 면의 개수를 입력해라. 자, 면의 개수 몇 개예요? 육각형이니까 6개죠. 6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다각형의 중심점을 지정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위치에다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 옵션을 입력하래요. 내접원이냐 외접하는 원에 외접하느냐 했을 때 자, 지금 예제에 있는 육각형은 내접하고 있죠. 그러면 내접원은 I이네요. 그럼 키보드에서 I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 반지름 값 30 입력하면 되겠네요. 30 스페이스바. 자, 이러면은 육각형 그려지겠고요. 자,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원 그려보겠습니다. 원은 단축키 C입니다. 자, C 스페이스바 하고서 원에 대한 중심점 잡으래요. 그러면 자, 우리 스냅을 이용해서 마우스 커서를 육각형에 잠깐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이 육각형의 중심쯤이 될 것 같은 위치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빨간색 원에 스냅이 잡히죠. 그래서 중심점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 중심점을 클릭하면은 반지름 지정하라고 나오죠. 반지름 얼마예요? 30이죠? 30 스페이스바 해보시면은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맞죠? 이 꼭지점과 이 원과 그래서 이 반지름 30에 내접하는 육각형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옆에 있는 12각형도 그려보겠습니다. 12각형 단축키 POL 스페이스바. 그 다음 얘는 12각형이니까 면의 개수 12 스페이스바. 중심점 지정하래요. 중심점 옆에다가 클릭하고서 그 다음 이번에 내접원이냐 외접원이냐 물었을 때 얘는 외접하죠. 그러면 외접원은 C. 그럼 키보드에서 C 스페이스바. 반지름 25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원 그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C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12각형에다 마우스 커서 대면은 이렇게 십자로 중심점 스냅이 보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커서 중심점에 대고서 클릭한 다음에 반지름 25 스페이스바 해주시면은 자, 이 원의 바깥에 저 다각형이 그려진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외접하는 12각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다각형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각형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보시면 지금 못따기가 되어 있는 사각형, 못깎기가 되어 있는 사각형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그냥 사각형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못따기가 되어 있는 사각형 그려볼게요. 단축키 REC 스페이스바. 그 다음 맨 처음에
못따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원래 사각형 그리는 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못따기가 되려면 하단에 못따기 옵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못따기 C 스페이스바 입력하면 되죠. C 스페이스바. 자, 못따기는 뭐라 했어요? 이렇게 모서리가 있으면 모서리에서부터의 거리와 가로거리와 세로거리를 지정해서 이 거리만큼 사선으로 잘라낸 값을 못따기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직사각형에 사용될 첫 번째 사각면의 거리를 입력하래요. 자, 이랬을 때 이 모든 면의 사각면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아니고요. 나중에 못따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찍은 지점과 두 번째로 찍은 지점이 첫 번째 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찍은 데가 두 번째 값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사각형에서는 그렇게 찍을 수가 없으니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는 어차피 가로 세로가 전부 똑같은 거리네요. 그러면 8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앞에서 8 입력하니까 뒤에서 자동적으로 8 입력이 되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첫 번째 구석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 시작될 지점을 클릭하고요. 드래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여기서 다른 구석점 뭐예요? 60, 60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 60, 세로 60인 사각형인데 8mm로 못따기가 된 사각형 그려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옆으로 가서요. 못깎기 해주겠습니다. 못깎기 마찬가지로 단축키 REC 스페이스바. 다음 하단에서 이번에는 못따기가 아니고 못깎기 해주셔야 되죠. 못깎기 옵션 F 스페이스바. 직사각형의 못깎기 반지름 지정하래요. 예제 보니까 10mm네요. 그러면 10 스페이스바 하고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석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60, 60 가로 60, 세로 60이잖아요. 그러면 60, 60 스페이스바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려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모서리가 그냥 뾰족한 사각형 그려줄게요. 자, REC 스페이스바. 자, 이번에는 뭐 옵션 상관없이 그냥 그려주시면 되죠. 첫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그리니까 못깎기가 되어서 나오네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옵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냥 ESC 눌러서 취소하신 다음에 다시 REC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못깎기가 지금 10mm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깎기가 되지 않으려면 못깎기 옵션 가서 못깎기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럼 못깎기 옵션 F 스페이스바 가서 반지름을 0으로 설정합니다. 0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구석점 클릭 다음에 사각형 가로 60 세로 60이죠? 그러면 60, 60 스페이스바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못깎기 옵션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못깎기와 못따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값을 또 0으로 만들어 주어야 이렇게 반듯한 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제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서 한번 예제 보고서 따라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